자,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1권의 맨 앞쪽으로 옵니다. 행정법의 첫 시작 부분이 되는데, 행정법의 첫 시작을 보면 우리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작용 중 행정이란 어떤 작용이냐, 요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서 시작머리에서 행정의 성립 계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가 이렇죠. 아주 옛날에는 국가의 작용이 오늘날처럼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했었다. 그냥 세습되는 왕,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고 군주가 모든 권력 다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 좀 성질이 포악한 군주를 만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자유 권리 막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혁명을 일으켜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단두대로 처형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대 국가의 길을 연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제도가 권력 분리, 법치주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쪼개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이 맡아보게 하고 견제하게 만들어야 국가 권력이 통합돼 가지고 막 함부로 누구 침해하지 국민의 권리 침해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쪼개서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자, 견제하게 만들자 이러면서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돼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작용 중에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란 걸 따로 분리해서 파악을 시작하게 된 거는 권력 분립 원리가 이제 국가의 운영 원리로 채택이 되면서부터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 국가의 작용을 입법권, 행정권, 행정, 그다음에 사법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 정부,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해서 서로 권력 나눠갖고 견제하잖아요. 그죠? 사법. 네. 근데 우리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야? 행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그죠? 일제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을 그를 재판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재판해주고 막 이런 사법 거래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긴 거지. 대통령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지 사법부가. 자, 이렇게 나눠서 따로 행정법은 국가의 작용 중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은 어떤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말해요?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이란 뭐야?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행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활동들이요. 그지? 그러면 입법작용은 뭐예요? 그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활동들이요. 그죠? 그러면 사법은 뭐예요? 하면 법원에서 하는 일이요. 그거 바보 같은 대답은 아니야. 왜? 아니 다 한 가지 분명한 기준으로 답을 하니까. 즉 국가기관 중 어디에서 하는 일이냐 하는 걸 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활동이냐 누가 하느냐를 기준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답을 한 거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을 그렇게 나누어서 파악을 하자는 견해가 형식적 의미로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표에 보면 형식적 의미라고 있잖아. 말이 딱딱해서 그렇지 형식적 의미라 쉬운 말로 하면 누가 하냐,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따지자는 그런 입장을 형식적 의미로 파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거는 명쾌하고 간단한 건 좋은데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뭐야? 대법원장이 법을 만들면 뭐라 그래? 대법원장이 법을 만드는 행위를 활동을 하면 법원이 하는 활동이니까 행정이라고 그래. 사법이라고 해야 될 거냐?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활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을 만들고 있지 재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행위라니까 입법이라는 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입법이라 그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행정이라고 그러고 대법원장이 법을 만들면 사법이라고 그러고 그건 좀 이상하다. 안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를 하는데 다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 정의하는 건 좀 그렇다. 응? 내용 가지고 나누자. 누가 하든지 똑같은 성격의 일을 하면 다 뭐야? 똑같은 작용으로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바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실질이 내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 만드는 것도 입법이라고 부르고 입법이라고 하고 대법원장이 법 만드는 것도 입법이라고 하고 응?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것도 입법. 그리고 이 일의 성격을 보고 정의를 하자. 이게 실질적 의미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작용, 입법, 사법, 행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 누가 하냐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의미로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내용을 보고 행위의 성격을 보고 정의하는 실질적 의미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적 의미는 뭐 그렇게 얘기되고 실질적 의미는 입법은 뭐야? 법을 만드는 작용하는 거. 법 제정하는 작용을 하면 누가 만들든지 뭐 하는 거로 보자. 입법 작용을 하는 거로 보자. 응? 행정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 법을 적용, 집행하는 작용. 그래서 법 집행하는 작용으로 보자. 응? 그리고 사법은 뭐야? 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이가 잘못된 행위니 아니니 싸움이 났어, 다툼이 나서 이거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정 내려달라 신청 들어오면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판단을 내려갖고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으로 보자.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하여튼 뭐라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법인가를 뭐예요? 선언하고 법은 이렇게 돼 있고 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하고 판단하는 작용. 응?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한. 그래서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뭐야?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응?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자는 거죠. 응? 실제 의미로.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볼게. 여기다가 근데 좀 덧붙이면 그럼 법은 보통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죠. 그리고 법에 정한 일이 생기면 뭐 서울에서 위반하건 경기도에서 위반하건 법에 해당하는 위반 일이 생기면 다 적용하죠. 그 법은 만들면 불특정한 사람한테 다 적용하는 거죠. 물론 특정한 사람을 만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도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죠? 그런 성격을 뭐라 그러냐면 추상적인 성격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인 성격. 응? 법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의미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 반면에 행정은 물론 예외가 있으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 법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특정한 일이 생기면 그 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거나 법에 해당하는 자 찾으면 그 사람한테 그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응?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특정인에게. 응? 그래서 비교해 보면 뭐야? 저 땅이나 건물이 얼마 이상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몇 프로 부과한다. 이게 추상적인 선언이잖아. 누구나 다 그거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 선언해놓고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행정은 그러면 그 법에 맞는 사람들이 누구누군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 법에 따라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셔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과하잖아. 그게 돼야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냥 뭐 땅이나 건물이 뭐 가치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몇 프로의 세금을 물리도록 이것만 갖고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추상적인 선언이지. 그 추상적인 선언을 해놓은 걸 법에 맞는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행정이다. 응? 그러면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법 규정에 따라 세금 부과했더니 자기한테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니 소송하고 싸운다.
그럼 그거 이제 법 해석 적용해서 판단 내리는 게 사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와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 입법, 사법, 행정이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저 술집 주인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시키는 조치를 해봐. 그러면 자, 우리 시장이 어떤 사람 위반행위했다고 영업정지 시키는 조치,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면 이게 성격상 뭐겠냐 한번 따져보세요.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자,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건 자, 여기 둘을 놓고 보면 요거는 행위를 하는 자죠. 누가 하느냐. 요거는 행위의 내용이야. 성질. 그러면 형식적 의미는 뭐만 보는 거야? 누가 하느냐만 보는 거야.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국회에 속한 기관도 아니고 사법부, 법원에 속한 기관도 아니잖아. 행정부에 속한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하는 활동이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행정기관이 하는 활동이니까 행정이라고 해야 돼. 형식적 의미로 보면 누가 하냐 보는 거 아니야. 행정기관이니까 행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는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용을 보는 거야. 내용. 이게 법 만들고 있어요? 입법 아니죠. 그래서 분쟁 난 거 판정 내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뭐 식품위생법이니 법에 따라 당신은 법이 정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법에 따라 당신은 몇 개월 영업정. 구체적으로 법 집행하는 조치.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것도 행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지나 실질적으로 따지나 행정.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행위 뭐야?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행위. 형식적으로도 입법, 실질적으로도 입법. 그거 딱 들어맞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이거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정 만들어요. 대통령령이라고 법 만들어요. 이게 보통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 법 만들어. 그럼 이거 뭐 해야 되게요?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야? 응?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이거는 누가 하느냐 보는 거잖아.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높은 기관이야. 최고 행정기관. 그럼 뭐예요? 행정기관이 하니까 행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행위의 성질, 내용을 보면 실질적 의미로는 뭐야? 이거 봐야죠. 요거. 내용을 봐야 되는. 이거 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입법. 이거 하나만 봐도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따질 때와 실질적으로 따질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응?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쓰이는 게 그러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누가 했다고 치자. 인천시장이 했다고 치자. 응? 인천시장. 그런데 영업정지 받은 상대방이 뭐 했어? 너 억울해 해가지고 소위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그러면 판정 내리는 데가 어디야?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 심판하는 심판기관 재결 어디서 해요? 행정심판법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어디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처분한 건 어디서 판정해? 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죠. 그러면 거기서 인천시장이 한 영업정지 위법이다 아니다 판정내는 건 이제 재결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신청한 거에 대해 최종 판정하는 거 재결.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 입법, 사법 중에 뭐야? 행정이지. 왜냐면 이거 판정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하니까 행정. 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사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분쟁 난 거 신청받아서 법 해석 적용해서 분쟁 해결하는 거잖아. 재판하고 성질상 같이 뭐 판정기관이 행정기관인 것만 차이가 나지. 실질적으로는 사법에 속하는 작용이다. 그죠? 뭐 이렇게 분석되죠.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국회 사무총장이 뭐 국회 직원을 임명한다. 이것도 많이 들어요. 이거 뭐야? 응? 형식적 의미로는 뭐예요? 이 국회 사무총 국회에 소속된 기관이죠. 국회 기관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입법, 응? 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야?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분쟁 신청받아 판정하는 것도 아니죠. 사법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국가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 실적으로 보고 요걸로 판정 내릴 수 있느냐 요거 말하면 돼요. 응?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그 예들도 들어놓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 책으로 보면 3페이지에 그 위치해 있고 예전 책으로는 6페이지에 있나? 9페이지 맨 위에. 그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거기 표 분석할 줄 알겠죠? 표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 따른 국가작용의 파악하면서 예 들어놨잖아요. 응? 그래서 왼쪽 거부터 보면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에 속하는 작용인데 실질적 의미로도 행정인 게 있고 입법에 속하는 게 있고 사법에 속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분석하면 되죠. 응? 그러면 자 우리 땅이나 건물 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라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 그죠? 이제 국가 장부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럼 토지 건물의 등기 업무. 응?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응? 형식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는 업무일까? 입법, 행정, 사법 중에 그 등기를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등기소야, 등기소. 근데 등기소가 우리 법원에 속해 있어요. 법원 소속 하부기관이야. 그럼 결국 사법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에 속하는 작용이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뭐 등기 업무 처리해 주는 게 뭐 국가 장부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 맞다 하고 이제 기록해 주는 건데 법 만드는 거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을 하나하나의 사안에 적용, 집행하는 행정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국가작용이 뭐는 형식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응? 뭐 잘못 쓴 거 있었나? 맞아요. 이거 잘못돼요. 실적으로는 행정이죠. 실적으로 행정. 그래서 요거 잘하면 돼요. 요거만. 그래서 국가의 작용을 형식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실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그러면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작용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건데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으로서의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냐 실적 의미의 행정이냐 뭘까요? 첫째,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행정법의 대상이에요. 즉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건 다 행정법의 대상. 거기다가 실질적 의미로 행정에 속하는 건 다 또 행정법의 대상. 즉 실질적 의미의 행정 속에는 행정기관이 안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회 이것도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안 하는 형식적으로 행정인 거 당연히 행정법에 속해. 그죠? 실질적으로는 사법에 속하는 거라도 그 다음에 이거 국회 사무총장 이 국회 직원 임명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야? 행정기관이 안 하는 거잖아.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활동이니까 이거 행정법의 원칙 규정 다 적용받고 또 어떻게 돼요? 위법하면 상대방 행정소송으로 다 다투고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우리 행정법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응? 결국 행정법의 영역이 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플러스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응? 그러면 이런 질문 OX 한번 답해보세요. 자, 행정기관 내지 행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하는 경우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행정법의 영역이다 이거죠. 응? 네,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이 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제가 3번 행정의 분류라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10년 전에 한번 나왔어. 응? 2006년인가에 한번 딱 시험 나왔는데 자 국가의 행정작용을 그냥 가볍게 읽고 들어요. 누가 하냐? 국가 행정작용을 그래서 국가 행정기관이 하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행정 업무 처리할 권한 부여해주고 행정 업무 하게 할 수 있어요. 응? 그죠? 요새 흔한 일로 저기 뭐야 그 차 운전해 보시면 알면 자동차 검사 받죠. 몇 년에 한 번씩. 그죠? 안전검사
통과해야 운행할 수 있잖아. 근데 자동차 안전검사 국가기관에서 검사받을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그 검사할 권한을 부여한 민간 그 자동차 검사소 다 지정된 데 있어요. 거기 가서도 검사받잖아. 그 다 똑같이 효력 인정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업무에 속하는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게 그 주체, 누가 행정을 국민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국가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 뭐 그런 구분도 있어요. 거의 나오진 않는데 국가 목적적 행정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행하는 거 있죠? 그럼 국가 자체가 존립되고 유지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다른 국가로부터 침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응? 군대 유지가 필요하잖아. 응?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행정이 필요하겠죠. 또 군사적으로 싸우기만 하나? 외교도 해야 되겠지. 외교. 응? 외무. 근데 외교하고 군사 유지하고 하는데 돈 필요해. 세금도 걷고 쓰고 해야죠. 재정, 재무행정. 그죠? 응.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잡아서 뭐 감옥에도 가두고 처벌해야 되겠지. 이 사법행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외 군사, 재무, 외무, 군사, 사법행정, 글자 보면 재외 군사 이 네 가지가 옛날부터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서 필수적인 행정 업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국가 목적적 행정. 그러면 그 네 가지 외에 국가의 내부의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 보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내부의 치안 질서 유지하고 복지 증진 위해서 하는 활동들 이런 거를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강제력을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응? 그 다음에 효과 가지고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냐 불이익 주는 행위냐, 이익과 불이익을 같이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수익적인 행정, 이익 주는 거, 침익적인 행정, 복효적 행정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을 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 넓게 보면 행정이에요. 수도 공급하고 이런 거 있죠? 수도 공급하는 거 행정이에요. 국민의 생존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행정활동인데, 수도 공급을 강제로 합니까? 신청받아서 요금 쓰는 것만큼 쓰기로 계약 맺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휴대폰 가입해서 통신사하고 계약하고 요금 내가면서 쓰죠? 똑같은 성격이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공급해줘.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하고 자유로운 계약 방식으로 행정 업무를 해요. 이게 이제 민법이 정한 계약 방식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걸 사법상의 행정이라고 해요. 응? 민법상 계약 방식과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국민한테 행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법, 공법 계열의 법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민법 같은 거에 따라서 하는 사법적인 행정도 있다는 거죠. 응? 이렇게 보면 그것도 넓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일단 시간상 국가작용을 이렇게 셋으로 나눌 때 형식적으로 나누는 파악하는 거,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 요거만 조금 유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치행위라는 영역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